제가 오늘하고 내일 또 며칠 동안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접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대한민국 영토의 문제하고 북한의 법적 지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지식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문제를 오늘은 대한민국 영토와 북한의 법적 지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 3조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속도서란 말은 말 그대로 부속, 딸렸다는 뜻이죠. 한반도에 딸려 있는 도서, 섬이란 뜻입니다. 좀 말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한반도와 그 한반도에 딸린 각종의 섬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한 3,000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토의 문제고, 영해, 바다는요, 국제법상 보통 12해리로 되어 있습니다. 12해리. 그 다음에 대한해협은 일본과 접해 있기 때문에 3해리를 우리의 영해로 하고 있습니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 정도 해두고, 우리 헌법 3조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정통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반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유일한 정통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첫째, 한반도 내에 여타의 어떠한 국가도 승인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는 여타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에 통일조항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도, 또는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 회복이나 영토 확장의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주변 국가에 알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만주 지역을 보면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만주 지역을 우리가 점령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잠시 점령했던 영토 회복이나 확장의 의도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우리나라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G2 국가가 되면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헌법은 이제 3조의 영토 조항이 있는데, 우리 현행 헌법은 4조의 통일 조항을 뒀습니다. 통일 조항을. 그래서 이 통일 조항은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은 통일을 할 것을 대한민국의 책무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민족 간의 그냥 이 임의적인 통일을 헌법은 명하고 있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이렇게 헌법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끼리의 통일, 이 좌파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끼리의 통일이라든지 또는 민족 통일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어긋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민족끼리의 통일을 우선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통일의 목표다. 이렇게 헌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민족이 우선한다. 민족 간의 통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건 또는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건 다 민족끼리의 이 통일이 우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의견인데 우리 현행 헌법에는 분명히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영토조항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조항은요, 한반도 전체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쳐야 되는데 현재 38도 이 북한 지역을 이 인민공화국이 강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라. 통일조항은 4조에서 말하는 통일조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의 회복을 명하고 있는 국가 책무조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통일조항의 영토조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헌법 교수들 중에서도 있고 또 일부 정치학자들도 있고 헌법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48년도에는 이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었지만 우리가 한 50년, 7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지나다 보니까 38도 이북에는 북한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남한만 지배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헌법 조문을 바꿔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는 헌법 조문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38도 이남으로만 국한되어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꽤 있거든요. 헌법 교수들도 있었고 많은 학자들도 있었지만 저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헌법학 원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 교과서를 쓸 때에도 이미 그 내용을 밝혔지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왜 안 되느냐?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는 영토조항은요, 통일 전에도 유지가 돼야 되고 통일 후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학자들과 같이 북한이 이 38도 이북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도 그 일리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남쪽에만 있고 북한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인민공화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은 북한의 영토고 그다음에 38도 이남만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해도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조의 이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38도 이남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영토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는 뭐라 했냐면 영토 조항의 폐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영토 조항을 폐지하면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요, 내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북한 지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토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보지 않고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은 북한 지역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북한이 급속하게 어떤 그 국제 정세의 변화로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붕괴가 되면요, 북한 지역이 잠정적 진공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했을 때는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돼서 잠정적 진공 상태가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 북한 지역은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리 헌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토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요, 북한의 붕괴로 북한 지역이 잠정적 진공 상태가 되게 되면 이미 우리는 북한 38도 이북에 대해서 북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의견을 낼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토 조항의 폐지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학자들이 지금 38도 이남만 남한이 현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 지역은 북한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법적으로 확정시켜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그 조항을 빼자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토인데 그걸 남한으로 한정해 북한 지역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국제법상에서도 또 국제 정세에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이 통일을 할 때 그 동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독일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 90년 초만 해도 전 세계에 이 독일 통일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회의를. 그럴 때 언제 독일이 통일될 것이냐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도요, 북한이 언제 붕괴가 돼서 북한 지역이 남한으로 편입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진공 상태가 됐을 경우에 만일에 우리 헌법 조문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시탐탐 어떤 북한 지역을 자기네 영토의 일부로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조문이 뭐냐? 바로 헌법 3조가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 조항은요, 결코 폐지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조항은 통일 후에도 영토 확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이 국가인지 또는 정부인지,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라고 불러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헌법 3조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합법 국가입니다. 유엔이 48년도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요,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적인 불법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요, 제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간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판례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이 한반도 땅을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단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우리 1987년도에
헌법에 통일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통일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순수한 깡패다, 불법 집단이다 라고만 한다면 이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상대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헌법에 이 통일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첫째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89년도에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다 문을 내렸습니다. 1990년도에는 동서독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냉전 사태가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에는요, 남북 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법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냥 남북 교류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90년에 남북이 서로 교류하자, 협력하자,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91년도에는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국가라야만 가입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국가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가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건 인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지금 1990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남북 교류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90년에 우리가 남북한 유엔 가입을 했단 말이죠. 했다면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는요,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헌법 조문만 놓고 보면 북한은 국가단체입니다. 불법단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7년도 우리 헌법에 통일조항도 들어가고 북한이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남북교류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류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헌법의 통일조항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을 국가로 보게 되면요, 가장 난점은 뭔가 하면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봐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게 되면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고 북한의 공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요, 남한으로 넘어오게 될 때는요,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법상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북한은요, 독립된 국가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